10억과 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밤 11시 강남 한복판 23층 펜트하우스의 거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박성호 55, 자수성가한 IT 기업 CEO. 통장에는 300억, 손에는 30만 원짜리 위스키 잔. 그는 천천히 위스키를 마십니다. 입안에 퍼지는 부드러운 향. 하지만 목을 넘어갈 때는 쓰라립니다. 60평이 넘는 거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덴마크 디자이너 조명, 완벽한 공간. 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성우는 통유리 창문 너머로 도심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가족이 있겠죠.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웃고 있을 사람들. 하지만 이 집에는 성우 혼자뿐입니다. 이게 뭔가? 그는 중얼거립니다.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내려다봅니다. 잔 속에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 강도현. 사업 파트너. 성우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업무 연락이겠죠. 내일 아침 회의 건, 중요한 계약 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전화가 끊깁니다. 다시 고요. 성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나치는 방들. 객실 하나, 둘, 셋.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방들. 손님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침실에 들어갑니다. 킹사이즈 침대. 한쪽만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성우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낡은 천장이 아닙니다. 갓 시공한 고급 마감재. 하지만 성우의 눈에는 금이 가 보입니다. 지후야. 그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지후. 박지후. 성우의 딸. 올해 3살. 아빠 없이 자라고 있을 아이.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우는 그때 42이었습니다. 작은 IT 회사의 중간 관리자. 월급은 300만 원. 25평 아파트에서 아내 정미와 살았죠. 정미는 32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정미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간단한 반찬들. 성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둘이 부딪히며 웃었죠. 주말에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가 임신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이었죠. 35. 고령 산모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실에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성우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42의 아빠가 된다는 것.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40 중반의 나이.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아이가 대학 갈 때 자신은 60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야 해. 이 아이한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정미가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도 괜찮아요. 당신. 아니야. 내 나이를 생각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우리 아이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 성우는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동료 강도현과 함께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죠. 40이 넘어서 하는 창업.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 100군데가 넘는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했죠.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분야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40이 넘으면 체력이 안 되지 않나요?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1번째, 102번째.
마침내 1년 만에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40이 넘은 나이에 20대처럼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코드를 짰습니다. 버그를 잡았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났습니다.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민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예정일이었던 그날, 성우는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첫 계약. 놓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이 계약만 따면 우리 딸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성우는 미팅에 갔습니다.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 아이는 이미 태어난 뒤였습니다. 작은 딸, 지후. 성우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봤습니다.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작은 생명. 5분 정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그 뒤로 성우는 계속 바빴습니다. 아이의 100일, 돌, 생일. 모두 놓쳤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출장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민은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성우가 집에 돌아오면 정민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씻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미와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상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강남 한복판, 60평? 정민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웃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해요? 넓잖아. 지우도 뛰어놀 수 있고. 지우는 아빠가 필요한데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정미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친정으로 갈게요. 왜? 무슨 일이야? 지우가 아빠 얼굴을 못 알아봐요. 어제 당신 보고 울었어요. 낯선 사람인 줄 알고.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은 짐을 쌌습니다. 아이 옷, 장난감, 책. 성우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좋은 남편도 좋은 아빠도 아니에요. 시간을 줘. 내가 바꿀게.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알아요? 3년 동안 100번도 넘게. 정민은 지우를 안고 나갔습니다. 3살 된 지우는 엄마 품에서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큰 눈망울. 성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듯이.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60평의 펜트하우스, 수억 원짜리 집.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정미에게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미는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냈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3번째에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성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상장했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성우의 재산은 300억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50 넘어 성공한 CEO,
늦깎이 창업가의 신화. 성우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집중과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헌신.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무엇에 헌신했을까? 회사? 돈? 성공? 그렇다면 가족에게는? 성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행사 사진, 미팅 사진, 출장 사진, 아이 사진은 단 3장, 100일 사진, 돌 사진, 돌잔치 사진, 모두 정미가 보내준 것. 성우가 직접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모든 걸 얻었는데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걸까? 거실 구석에 먼지가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것.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토끼 인형이 있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던 장난감. 분홍색 토끼. 정미가 샀던 것. 성우는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인형이 작았습니다. 아이 손에 딱 맞는 크기. 성우는 인형을 쥔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위스키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라렸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정미에게, 지후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시계를 봤습니다. 밤 12시. 성우는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며 자신을 쳐다보던 그 눈빛.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 성우는 다짐했습니다. 바꾸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성우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성우는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중순,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성우는 회사 창문 너머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쌓여가는 거리,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맞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성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평소 같으면 회의가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찍 끝냈습니다.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형, 오늘 투자자 저녁 약속 있잖아. 취소했어. 왜? 중요한 자리인데.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코트를 입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정미의 친정이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년 3개월 20일. 친정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 2층. 성우가 차를 세운 곳은 빌라에서 50m 떨어진 골목이었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성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미를 보러? 지우를 보러? 아니면 그냥 확인하러? 1시간이 지났습니다. 빌라 입구로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장보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지만 정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반쯤 버스 정류장에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등에 무언가를 업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보였습니다. 윤정미였습니다. 성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미였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보는 얼굴.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마흔이 넘은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미의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작은 덩어리,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팔이 정미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정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성우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미는 혼자였습니다. 3살 아이를 업고 장을 보고 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해야 할 일. 하지만 성우는 여기 없었습니다. 1년 넘게 단 한 번도. 정미가 빌라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열쇠를 찾았습니다. 등에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정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에 엎인 아이. 지후. 성우의 딸. 1년 넘게 보지 못한 아이. 얼마나 컸을까? 지금 몇 킬로일까? 말은 늘었을까? 뭘 좋아할까? 성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이의 지난 1년을 전혀 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히터를 켜지 않았습니다. 추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빌라 2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미의 집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미가 아이를 내려놓는 모습, 작은 아이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모습, 정미가 부엌으로 가는 모습, 성우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자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성우는 밖에 있었습니다. 추운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성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 문자가 왔습니다. 형, 투자자가 화났어. 연락 좀 해. 성우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투자자, 계약, 돈, 그것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앞 유리에 쌓였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성우는 와이퍼를 켰습니다. 눈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다시 쌓였습니다. 또 쓸어냈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빌라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 정미의 집 불도 꺼졌습니다. 2층 오른쪽 창문,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성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가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빌라를 봤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이 빌라를 덮었습니다. 하얗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캐럴이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DJ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성우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55의 얼굴, 피곤한 얼굴, 텅 빈 눈빛.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드러났습니다.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코트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심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예전에는 이 풍경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정미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이가 되어 정미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정미가 걸었습니다. 성우는 정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눈물을 흘린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울었는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성우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 성공한 CEO. 백만장자.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매일 저녁 그 골목에 갔습니다. 퇴근 후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정미가 아이를 업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오후 7시 반쯤, 같은 장면. 정미는 지친 얼굴로 걸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등에서 잠들어 있거나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왔습니다. 정미는 우산을 받쳐들고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등에는 아이. 균형을 잡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차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지금 나타나면 정미는 뭐라고 할까? 환영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성우는 차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는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어느 날은 눈이 왔습니다. 쌓인 눈길. 정미는 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미끄러질까봐, 넘어질까봐, 등에 아이를 다치게 할까봐.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정미는 1년 넘게 매일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혼자서 40이 넘은 나이에. 금요일 저녁,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 아직 어둡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성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정류장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추웠습니다. 12월 말, 영하의 날씨. 성우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중에 정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우를 업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이 정미의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정미가 성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성우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인사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정미가 가까워졌습니다. 5m, 3m.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정미가 성우를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성우 씨? 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넘게 듣는 목소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성우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 여기서 뭐해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 너, 보고 싶어서. 갑자기요? 응, 갑자기. 정미는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반가움? 아니면 당혹감? 등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얼굴. 지우였습니다. 1년 넘게 가까이서 보는 딸. 많이 컸습니다. 얼굴이 둥글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정미를 닮았습니다. 3살 여자아이의 얼굴. 지우는 성우를 봤습니다. 빤히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 안녕. 성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정미의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지우가 낯을 많이 가려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낯선 사람. 자신이 딸에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잘 지내요. 보시다시피 정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도움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양육비는 잘 받고 있고? 네. 지우는 건강해? 네. 건강해요. 짧은 대답들. 정미는 더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지우 재워야 해서. 아, 그래. 미안.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멀어지는 정미와 지우. 성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야. 정미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빌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날렸습니다. 성우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을까? 정미가 반가워할 거라고? 지우가 자신을 알아볼 거라고? 바보 같았습니다. 1년 넘게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찾아온 적도 없었는데, 성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습니다. 성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놀라게 해서 미안해. 그냥 궁금했어. 지우 많이 컸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전송.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성우는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빌라를 봤습니다. 2층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 정미와 지우가 있었습니다. 따뜻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성우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옆차를 봤습니다.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 뒷좌석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뭔가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운전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성우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현관,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정미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 내일 투자자 미팅. 중요해. 꼭 와야 돼. 성우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소파 쿠션 위에 떨어졌습니다. 일, 회사, 미팅, 그게 다였습니다. 성호의 인생은 그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가족, 아이, 사랑. 성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 정미의 어깨에 파묻은 모습, 그리고 정미의 차가운 목소리. 잘 지내요. 보시다시피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정미는 성호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고 버텨왔습니다. 성호가 없어도. 그렇다면 성호는 정미와 지우 없이 잘 지내고 있었나? 돈은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일만 했습니다. 기계처럼 아침에 일어나 회사 가고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반복.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바꾸겠다고. 진짜로. 하지만 어떻게? 정미는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다가갈 수 있을까? 성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뭔가 해야 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성호는 평소 같으면 회사에 나갔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원 주택가, 조용한 골목, 작은 카페 겸 주택, 최명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명자는 성호의 멘토였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조언을 해주던 사람, 경영 컨설턴트였다가 은퇴한 뒤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도 55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성호 씨.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찾아뵙고 싶어서요. 그래, 들어와. 명자의 카페는 따뜻했습니다.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면에는 책이 가득, 창가에는 화분들,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줄까? 네, 감사합니다. 명자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핸드드립, 익숙한 손놀림,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성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즘 어때?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얼굴이 안 좋은데. 명자는 커피를 건네며 성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족 얘기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앉아.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호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정미와의 이혼, 지후와 떨어진 일, 일주일 전 다시 만난 일. 명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정미 씨는 절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 명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네. 1년 넘게 연락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낸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하자고? 누가 받아줘? 성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성호 씨, 솔직히 물어볼게. 왜 지금 가족이 생각나? 그게 외로워서? 아니면 성공했는데 뭔가 허전해서?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애는 말로 기억 안 해. 안아준 시간으로 기억해. 네. 지우가 지금 3살이지? 3살 애한테 1년은 평생이야. 그 평생 동안 아빠가 없었어. 안아준 적도, 밥 먹여준 적도,
재워준 적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면 누가 믿어? 성우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을 들여야지. 매일 만나고 안아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1년, 2년 해야 애가 아빠를 기억해. 1년, 2년. 그게 싫어? 그럼 포기해. 가족은 인내야. 명자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애 키워봐서 알아. 애 키우는 건 돈으로 안 돼. 시간이야. 매일매일 옆에 있어주는 시간. 하지만 전 회사가 회사가 뭔데? 회사는 당신 없어도 돌아가. 직원들 있잖아. 근데 지우한테는 아빠가 당신밖에 없어. 성우는 침묵했습니다. 명자가 돌아와 다시 앉았습니다. 성우 씨, 내가 왜 회사 그만뒀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딸 때문이야. 나도 워커홀릭이었거든. 컨설팅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지.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말하더라. 엄마는 집에 자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 말 듣고 정신 차렸어. 명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딸이랑 시간 보냈어. 늦었지만 다행히 딸이 받아줬어. 지금은 잘 지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 먹고 수다 떨고. 부러워요. 부러우면 해. 지금부터라도. 하지만 정미 씨 설득은 나중 문제야. 일단 지우부터 생각해. 애가 당신을 받아들이면 정미 씨도 마음이 열릴 거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명자 씨. 응? 전 뭐부터 해야 할까요? 연락해. 정미 씨한테. 지우 한 번만 봐도 되냐고. 거절하면요? 계속 부탁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게 될까요? 안 하면 평생 모르지. 성우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자 덕분에. 고맙습니다, 명자 씨. 고맙긴. 당연한 말 한 거지.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명자도 일어나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성우 씨. 네. 애 키우는 건 마라톤이야. 단거리가 아니야. 천천히 가. 그리고 50 넘어서도 늦지 않았어. 내가 증명이잖아. 명심할게요. 성우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주말 오전. 사람들이 아직 자고 있을 시간. 성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시간, 인내, 매일 만나기, 안아주기, 밥 먹여주기, 재워주기. 할 수 있을까? 회사 일은? 미팅은? 출장은? 성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아, 나야. 형? 무슨 일이야? 내가 앞으로 회사 일 좀 줄이려고. 뭐? 갑자기 가족 문제가 생겨서. 가족? 정미 씨? 응. 지우 봐야 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형, 진심이야? 응. 그럼 회사는? 내가 대신 좀 맡아줘. 난 중요한 것만 참석할게. 형, 이거 큰 결정인데. 확실해? 응. 확실해. 또 침묵. 강도연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형이 결정했으면 따를게. 근데, 응? 잘 됐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회사보다 가족.
일보다 지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재호와 조심스러운 연락. 그날 저녁 성우는 정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후 한 번만 봐도 될까? 짧게라도.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왜요? 짧은 답장. 성우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빠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읽음 표시.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성우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답장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성우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줘. 제발. 이번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동네 놀이터. 1시간만. 성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1시간. 짧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고마워. 꼭 갈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성우는 오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평소의 정장? 아니면 캐주얼? 성우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청바지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청바지. 결혼 전에 입던 것. 아직 맞았습니다. 니트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편안한 차림. 선물을 사야 할까? 성우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장난감 매장.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3살 여자아이 선물 뭐가 좋을까요? 인형이나 소꿉놀이 세트 어떠세요? 이 나이 여자아이들이 좋아해요. 성우는 토끼 인형 세트를 샀습니다. 엄마 토끼, 아빠 토끼, 아기 토끼. 6만 원짜리. 포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예쁘게 포장해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시간 남았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놀이터로. 정미의 동네 놀이터. 20분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오후 2시 40분. 20분 일찍 왔습니다. 성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놀이터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네 미끄럼틀 시소.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놀이터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물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성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오는 건가? 마음이 바뀐 건가? 오후 3시 10분. 놀이터 입구로 정미가 나타났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지우는 작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아장아장했습니다.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미가 성우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왔네요. 응. 고마워. 정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여기 아저씨야. 지우는 성우를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 정미를 닮은 눈. 긴 속눈썹. 성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지우야. 아저씨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 뒤로 숨었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낯을 가려요. 시간 좀 주세요. 그래, 천천히. 성우는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지우 줄 거야. 지우는 상자를 받습니다. 관심 있는 표정.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받아봐. 지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흔들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열어볼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상자를 열어줬습니다. 토끼 인형들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아기 토끼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토끼. 지우는 토끼를 이리저리 돌려봤습니다. 좋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끼를 놓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웃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까? 정미가 말했습니다. 지후야, 놀고 싶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는 지우의 손을 잡고 놀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따라갔습니다. 지우는 그네로 갔습니다. 올라타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정미가 안아 올렸습니다. 그네에 앉혔습니다. 지우는 토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밀어줄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미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아저씨가 밀어주래.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그네 뒤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살짝. 지우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뒤로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다시 밀었습니다. 조금 더 세게. 지우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지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성우는 계속 밀었습니다. 리듬을 맞춰서. 지우는 그네를 타며 토끼를 쳐다봤습니다. 10분쯤 탔을까? 지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작은 목소리. 여자아이의 목소리. 성우는 그네를 멈췄습니다. 지우를 내려줬습니다. 지우는 다음 놀이기구로 갔습니다. 미끄럼틀. 지우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한 칸씩. 정미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미끄럼틀에 앉았습니다. 주저했습니다.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지후야, 내려와. 아저씨가 받아줄게. 성우가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지우는 성우를 봤습니다. 믿지 못하는 눈빛. 하지만 정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내려와. 지우는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아래로. 성우는 팔을 벌렸습니다. 지우가 도착했습니다. 성우가 받았습니다. 안았습니다. 지우는 잠깐 놀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지우를 내려놨습니다. 잘했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또 미끄러졌습니다. 성우가 또 받았습니다. 3번, 4번, 5번. 지우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벌써? 약속이 1시간이었잖아요. 성우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약속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정미는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집 가자. 지우는 미끄럼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미에게 갔습니다. 정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가 잡았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기회 줘서.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지우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성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성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멀어졌습니다. 성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1시간. 짧았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네도 탔습니다. 미끄럼틀도 탔습니다. 자신이 받아줬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답장은 저녁에 왔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성우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보일까봐.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성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후 어떻게 지내? 답장은 다음날 왔습니다. 잘 지내요. 토끼 인형 가지고 매일 놀아요. 짧은 답장. 하지만 성우는 기뻤습니다. 지우가 선물을 좋아한다니.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볼 수 있을까? 읽음 표시.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이번 주는 어려워요. 지후 감기 걸렸어요. 성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파? 병원 갔어? 네. 약 먹고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요. 그 뒤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지우가 아프다니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미가 거절할 게 뻔했습니다. 금요일 밤 성우는 결정했습니다. 그냥 가보자. 멀리서라도 확인하자. 성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정미의 빌라로 도착했을 때 밤 9시 빌라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빌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층 계단 아래에 섰습니다.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틈새로 안이 보였습니다. 정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커튼이 살짝 열렸습니다. 정미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미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정미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잠시 뒤 정미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성우에게로 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그냥 지우 걱정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응. 정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올래요? 진짜? 어차피 봤잖아요. 들어와요. 성우는 정미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 거실, 침실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15평쯤. 거실 한쪽에 작은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갰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우가 준 인형. 많이 아파 보이네. 성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제보단 나아졌어요. 열도 좀 떨어졌고. 정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습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성우는 거실 한쪽 방석에 앉았습니다. 지우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 지우를 깨우지 않으려고. 정미는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성우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우 자주 아파? 아니요. 감기는 처음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옮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다녀? 네. 오전만요. 오후에는 제가 봐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정민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것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성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한쪽에는 지우의 작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책꽂이,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부엌 벽에는 지우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미야. 네.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 없어요. 진짜로. 뭐든지. 정미는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왜 이러는 거예요? 뭐가? 갑자기. 1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잘해주려고 하고. 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돼서. 후회? 응. 지난 일들. 너랑 지후 놓친 거. 일만 하고 가족은 안 본 거. 다 후회돼. 정민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늦었어요. 알아. 지우는 이미 컸어요. 성호 씨 없이. 알아. 그것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바꾸고 싶어서. 진짜로.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 노력하면. 그 노력을 왜 진작 안 했어요?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혼자 괜찮아요. 지우랑 둘이 잘 지내고 있어요. 성호 씨 필요 없어요. 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미야,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증명할게. 뭐요? 내가 변했다는 거, 진심이라는 거.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뒤척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이제 가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응, 미안해. 너무 오래 있었네. 성호는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정미야. 네. 고마워. 들어오게 해줘서. 정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성호는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정미는 강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워 보였습니다. 지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성호는 그걸 느꼈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빌라를 봤습니다. 2층 불빛. 저 안에 정미와 지우가 있었습니다.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미를 도울 수 있을까? 돈은 이미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 시간. 명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는 안아준 시간으로 기억한다. 그럼 정미도? 정미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일까? 함께 있어주는 시간.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자주 오자. 정미가 허락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후와 시간을 보내자. 그리고 정미도 도와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호는 강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형? 무슨 일이야? 내가 앞으로 주말은 완전히 비울 거야. 완전히? 응. 토요일, 일요일 둘 다. 형, 그럼 주말 미팅은? 다 미뤄. 아니면 내가 대신 나가. 형? 확실한 거지? 응. 확실해. 강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형이 결정한 거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주말 이틀, 한 달이면 8회, 1년이면 100일, 지후와 100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정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후 나았어? 네, 다 나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1시간만요. 응, 고마워. 토요일이 왔습니다. 성우는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책. 서점에서 직원에게 물어서 샀습니다. 3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오후 3시. 같은 놀이터. 정미와 지우가 왔습니다. 지우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안녕, 지우야. 성우가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지우 줄 거야. 성우는 그림책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받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그림이 있었습니다. 동물 그림. 지우는 관심 있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읽어줄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우를 옆에 앉혔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의 한숲 속에. 성우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지우는 그림을 보며 들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뭐야? 지우가 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 이건 토끼야. 토끼. 지우는 따라 말했습니다. 성우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15분쯤 걸렸습니다. 재밌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또 읽어줄까? 응. 성우는 웃으며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책을 2번. 지우는 실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했습니다. 2번째를 다 읽었을 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천만에 지우야. 지우는 일어나 놀이터로 갔습니다. 성우는 따라갔습니다. 정미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오늘은 시소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탈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지후와 마주보며 시소가 움직였습니다. 위아래로. 지우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웃음. 성우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30분쯤 놀았을까? 지우가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주스를 샀습니다. 지우가 좋아할 만한 것. 딸기 주스. 지우에게 주었습니다. 지우는 빨대로 주스를 빨았습니다. 맛있는지 계속 마셨습니다. 성우는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맛있어? 응. 다 마시면 또 사줄까? 아니요. 이거면 돼요. 지우는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정미가 잘 가르친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정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해. 성우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글쎄요. 정미는 망설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 뭔데요? 내가 정기적으로 지우 보는 거. 매주 토요일 1시간씩. 정미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지우가 날 기억하게. 그리고 나도 지우 크는 거 보고 싶어. 매주는 부담스러운데요. 부담 안 줄게. 1시간만.
그리고 너 시간 필요하면 더 봐줄 수도 있어. 정민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나 믿어줘. 진심이야. 정민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지우한테 약속 지켜야 해요. 한 번이라도 안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알았어. 꼭 지킬게. 그리고 지후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아빠라고 강요하지 말고. 응, 그것도 지킬게.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해보죠. 성우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미야. 정민은 지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우는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게. 성우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크게. 그날 밤 성우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지후와의 시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형, 주말에 뭐 했어? 지후 만났어. 어땠어? 좋았어. 책 읽어주고 놀이터에서 놀고. 강도연은 웃었습니다. 형 표정 좋은데? 요즘 달라졌어. 그래. 응. 전보다 편안해 보여. 성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는 빨리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매일 지우를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해줄까? 어떤 선물을 줄까? 어디서 놀까? 수요일 저녁 정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가 일이 생겼어요. 시간 좀 늦춰도 될까요? 응, 괜찮아. 몇 시가 좋아? 오후 4시는 어때요? 좋아. 그때 볼게. 성우는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을, 지우를 만날 날을. 금요일 밤 성우는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자리. 보통 때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벌써요? 이제 시작인데. 내일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이요? 가족 약속? 성우는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 클라이언트보다 가족을 선택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당연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성우는 이번에는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크레용과 스케치북. 지우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할까 싶어서. 오후 4시 놀이터. 정미와 지우가 왔습니다. 지우는 성우를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우가 먼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지우야, 안녕. 성우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볍게. 지우는 웃었습니다. 성우도 웃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아저씨가 준비했어. 성우는 선물을 줬습니다. 지우는 크레용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여러 색깔. 지우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림 그릴까? 응. 성우는 벤치에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지우는 크레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 선, 점. 지우만의 그림. 뭘 그린 거야? 토끼요. 성우는 웃었습니다. 토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멋진데? 지우는 기뻐하며 계속 그렸습니다. 1장, 2장, 3장. 지우는 쉬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성우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시간,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약속보다 30분 더. 정미가 일어나려 하자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네. 저녁 같이 먹을까? 정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요? 응. 지우도 배고플 것 같은데. 내가 살게. 정미는 망설였습니다.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부담 갖지 마. 그냥 밥 한 끼. 정미는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밥 먹고 싶어? 응. 정미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요. 좋아.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족 식당. 메뉴판을 봤습니다. 지우는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미는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성우는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미가 잘라줬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지우는 포크로 찍어 먹었습니다. 맛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식사 중에 지우가 물을 쏟았습니다. 컵이 넘어지며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성우는 서둘러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정미도 도왔습니다. 지우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성우는 차로 정미와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버스 타면 돼요. 차로 10분인데 뭐. 태워줄게. 정미는 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성우의 차에 탔습니다. 지우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를 몰며 성우는 백미러로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성우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급브레이크도 밟지 않았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정미와 지우가 내렸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지우야, 다음 주에 또 보자. 지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우도 흔들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성우는 백미러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따뜻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혼자 웃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지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집이 예전만큼 텅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채워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우를 만났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이제는 성우를 보면 먼저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지우가 부르는 호칭도 친근해졌습니다. 아저씨.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지우가 넘어졌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다가 무릎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지우는 울었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는 성우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미가 다가왔습니다. 가방에서 밴드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지우의 무릎을 닦았습니다. 소독했습니다. 밴드를 붙였습니다. 아파? 정미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정미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는 정미 품에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미는 능숙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혼자 지우를 키우며 수없이 겪었을 일들. 내가 좀 더 조심할 걸. 성우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은 다 넘어지면서 커요. 그래도 성우 씨 잘못 아니에요. 정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우가 다쳤습니다. 자신이 지켜보는 동안 그날 이후 성우는 더 조심했습니다. 지우가 노는 모습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위험한 곳에는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미는 그런 성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애들은 놀다 다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적당히 다쳐야 배워요. 조심하는 법을. 정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다치는 게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강도연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형, 이번 달 일정 좀 봐. 왜?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 실리콘밸리. 중요한 자리야. 언제? 이번 달 20일. 성우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지후와 만나는 날. 다른 날로 옮길 수 없어? 안 돼. 상대방 일정이 그날밖에 안 돼. 성우는 고민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회사 확장의 필수적인 자리. 하지만 지후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내가 안 가면? 안 돼. 형이 직접 가야 해. CEO니까. 성우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놓치면 안 돼. 10억 투자야. 알아. 그럼 미루자. 뭐? 미팅 미루자. 다음 달로. 강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 진심이야? 응. 10억이야. 10억? 알아. 하지만 지우랑 약속이 있어. 약속은 다음 주에 봐도 되잖아. 안 돼. 한 번이라도 약속 어기면 끝이야. 강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미쳤어? 아니, 정신 차린 거야.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정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아니야. 그냥 다음 주 토요일도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네, 괜찮아요. 그럼 그날 봐. 네. 전화를 끊고 성우는 안도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음 날 아침 강도연이 다시 왔습니다. 형, 투자자가 화났대. 일정 못 맞춘다고. 그래, 미안하다고 전해. 그게 다야? 응. 형, 이러다 투자 날릴 수도 있어. 그럼 다른 투자자 찾으면 돼. 형? 강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연아, 나 예전에 뭐 때문에 가족 잃었는지 알지? 일? 맞아. 일. 일만 보고 살았어. 가족은 뒷전이었지. 그 결과가 뭐야? 이혼이야. 딸이 날 모르는 거야. 강도연은 침묵했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안 그럴 거야.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야. 하지만 회사는
회사는 우리가 없어도 돌아가. 직원들 있잖아. 근데 지우한테는 내가 유일한 아빠야. 강도연은 한참을 성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 형 맘대로 해. 고마워. 그날 이후 성우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말은 가족 시간, 토요일은 지후, 일요일은 쉬는 날, 평일에만 일했습니다. 야근도 줄였습니다. 밤 9시면 퇴근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CEO가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밤 12시에도 사무실에 있었는데, 하지만 성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성우를 완전히 편하게 대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 때 성우 손을 잡았습니다. 넘어지면 성우에게 달려왔습니다. 배고프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엄마한테 물어볼까? 정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지우와 함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성우는 계산했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요. 지우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성우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비가 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놀 수 없었습니다. 정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어떡하죠? 우리 집으로 올래? 넓어서 안에서 놀 수 있어. 우리 집이요? 응. 괜찮으면. 정미는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지우 물어볼게요. 1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지우가 가고 싶대요. 좋아. 주소 보낼게. 성우는 서둘러 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지우가 다칠 만한 물건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 주스, 과자.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어서 와. 와. 집 크다. 정미는 놀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들어와. 편하게 있어. 지우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넓은 거실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되게 넓어요. 그치?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지우는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밖을 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전망.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정미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계속 집안을 탐험했습니다. 여기 혼자 사세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넓은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미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우는 정미를 봤습니다. 정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네. 후회하고 있어. 진심으로. 알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알았어. 기다릴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소파로 와서 성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같이 놀아요. 그래, 뭐 하고 싶어? 숨바꼭질. 성우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지우와 함께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넓은 집 안에서 지우는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성우는 일부러 못 찾는 척 했습니다. 어디 있지? 지우 어디 갔지? 지우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성우는 그 웃음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 소중한 순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이제 지우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우는 이제 성우를 보면 뛰어왔습니다. 안겨왔습니다. 성우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 어느 토요일 정미가 성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우 씨, 응? 이번 주에 제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 언제? 토요일 오후에요. 성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후와 만나는 시간. 그럼 이번 주는? 아니요. 제가 부탁하려고요. 뭐?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3시간 정도만요. 성우는 놀랐습니다. 정미가 자신에게 지우를 맡긴다고? 진짜? 네. 성우 씨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성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미가 자신을 믿는다니. 그럼, 당연하지. 잘 볼게. 고마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미는 지우를 데리고 성우 집으로 왔습니다. 정미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성우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엄마 다녀올게. 아저씨랑 잘 놀고 있어. 응, 엄마 다녀와요. 지우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미는 성우를 봤습니다. 오후 6시쯤 올게요. 응, 천천히 다녀와. 정미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둘만 있는 것. 지우야,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그리자. 성우는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우가 하품을 했습니다. 졸려? 조금요. 그럼 잘까? 근데 엄마 없는데. 지우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저씨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쿠션을 깔았습니다. 지우를 눕혔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였습니다. 성우는 지우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성우는 작게 노래했습니다. 자장가. 오래전 아이에게 불러주고 싶었던 노래. 지우는 노래를 들으며 점점 눈을 감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지우가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성우는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우의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를 깨울까봐. 오후 5시쯤 지우가 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성우를 봤습니다. 아저씨, 응? 잘 잤어? 응? 지우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까? 라면. 라면? 괜찮아?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가끔은 괜찮대요. 성우는 웃으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순한 맛. 지우가 먹을 수 있는 것. 계란도 넣었습니다. 조심해. 뜨거워. 성우는 라면을 식혀서 지우에게 줬습니다. 지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어? 응, 되게 맛있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지우는 말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왜? 맛있는 거 해줘서요. 천만에. 더 먹을래? 아니요. 배불러요. 지우는 배를 두드렸습니다. 성우는 웃었습니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미가 돌아왔습니다. 성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정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놀았어. 그림도 그리고 낮잠도 자고 라면도 먹고. 라면이요? 응. 지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정미는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되게 맛있었어요. 정미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먹었구나. 정미는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어요. 별거 아니야. 언제든 말해. 정미는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졸려. 지우는 눈을 비볐습니다. 또 졸린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집까지 가려면 30분인데. 성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까? 차로? 아니요. 괜찮아요. 지우 힘들어 보이는데. 업고 가려고? 정미는 망설였습니다.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업을까? 나도 할 수 있어. 정미는 성우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 성우 씨가요? 응. 나도. 해보고 싶어. 정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할게요. 성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 앞에. 지우야, 아저씨 등에 올라올래?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졸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등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성우 등에 올라탔습니다. 작은 팔이 성우의 목을 감쌌습니다. 작은 다리가 성우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우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지 않았습니다. 딱 맞는 무게였습니다. 55의 등에 딱 맞는 무게. 괜찮아? 정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성우는 계속 지우를 업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성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숨소리가 느려졌습니다.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도착했습니다. 정미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지우를 내렸습니다. 카시트에 앉혔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지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들었네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했나 봐. 성우 씨 등이 편했나 봐요. 성우는 웃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가 자신의 등에서 잠들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정미의 집까지 조심스럽게, 과속하지 않고, 급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지우를 깨우지 않으려고 20분 뒤 도착했습니다. 정미가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지우는 깨지 않았습니다. 푹 자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성우 씨. 오늘 정말. 아니야. 나도 좋았어. 지우가 성우 씨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았어요. 성우는 웃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들어가요. 지우 재워야죠. 응. 조심히 들어가. 정미는 지우를 안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차 안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우의 작은 팔이 정미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정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편안한 모습,
성우는 자신의 등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지우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게도.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지우가 자신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지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울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우는 4살이 되었습니다. 생일 파티는 성우의 집에서 했습니다. 성우가 준비했습니다. 케이크, 풍선, 선물. 초대한 사람은 정미와 지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우야. 성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우는 케이크 앞에 앉아 촛불을 봤습니다. 4개의 촛불.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원 빌어. 정미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빌었을까? 성우는 궁금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후. 4개 모두 꺼졌습니다. 성우와 정미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 케이크를 먹으며 성우는 선물을 줬습니다. 큰 상자. 지우는 궁금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우 의자야. 우리 집에 놓을 거야. 성우는 의자를 꺼내 식탁 옆에 놓았습니다. 작은 의자. 지우 크기에 맞는. 앞으로 지우가 여기 오면 여기 앉는 거야. 지우 자리야. 지우는 의자에 앉아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정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우는 정미를 봤습니다. 정미도 성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자고 난 뒤 성우와 정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야. 응? 나 물어봐도 돼? 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우는 기다렸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응? 아직 확신은 없어요. 성우 씨가 변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알아. 당연해. 하지만 정미는 말을 멈췄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성우 씨를 좋아해요. 많이. 정말? 네. 요즘 집에서도 아저씨 얘기를 많이 해요. 같이 놀고 싶다고. 성우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우 씨가 달라진 걸 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응. 한 번도 약속 안 어겼어요. 매주 왔어요. 지우 잘 챙겼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성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천천히요. 서두르지 말고. 지우 속도에 맞춰서. 알았어. 약속할게. 정미는 웃었습니다. 성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날 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예전에는 공허했던 풍경.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의 의자, 빈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채워진 의자였습니다. 성우는 그 의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55에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6개월 뒤
정미와 지우는 성호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을 가졌습니다. 작은 침대, 장난감 상자, 책꽂이. 지우는 신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지우가 불렀습니다. 성우는 멈췄습니다. 아빠. 지우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응, 지우야?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제 방이에요. 제 방? 그래, 내 방이야. 성우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높이. 지우는 웃었습니다. 성우도 웃었습니다. 정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지우는 자신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어? 정미가 물었습니다. 응, 되게 맛있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집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 밥을 같이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우를 재울 시간. 성우는 지우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책 읽어주세요. 그래. 성우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듣다가 점점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정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잤어? 응. 성우는 정미 옆에 앉았습니다. 정미는 성우에게 기댔습니다. 성우는 정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기회 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박성우는 여전히 백만장자였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회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가족.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는 가족. 아빠라고 부르는 딸. 사랑하는 여자. 성우는 지우의 작은 의자를 봤습니다. 빈 의자가 채워진 날. 오늘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55에도. 성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미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는 말. 정미는 웃었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함께할 미래를. 55과 45. 늦은 나이에 찾은 행복.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행복.